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고거래 앱을 개발한다고 속여 시중은행에서 100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모아 유령회사를 차리는 수법이었는데 대담하게 경찰서 바로 옆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무실. 주식회사라는 간판까지 내걸었지만 유령회사입니다. 중고거래앱 개발업체로 위장한 이들의 목적은 대출 사기였는데요. 유령회사를 차린 곳은 대담하게도 경찰서 바로 옆이었습니다. 조폭 출신의 유령회사 대표 A씨는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있으면 은행 대출이 쉽고 변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A씨는 낮은 신용도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 이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웠습니다. 가짜 앱을 만들어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고 시중은행에서 회사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기와 범죄 집단 조직 등의 혐의로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한 대출 명의자이자 유령회사 대표 76명 역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른바 작업대출을 벌인 이들이 3년 반 동안 이런 식으로 세운 회사만 103곳, 대출금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총책을 중심으로 가짜 앱과 허위 기술사업 계획서를 개발할 개발체, 유령업체 대표들의 신용도 향상을 위해 채무 변제를 담당한 자금체, 유령업체 대표를 모집할 모집책으로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술보증기금의 현장 실사에 대비해 대출 명의자들에게 위장 사무실을 차리도록 하고 예상 질문지를 주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대출 명의자 27명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 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무단 판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 100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단 4명에 대해서만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소비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보상을 받으려면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약 3년간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600만 건이 넘는 고객 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특히 경품 행사 응모권 뒷면에는 약 1mm에 불과한 글씨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제목과 함께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불난 소비자들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경품이 아닌 온라인으로 멤버십을 가입한 회원들도 무더기로 참여했습니다. 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소비자와 홈플러스 둘 중 누가 증명할 건지였습니다. 9년 만에 재판 끝에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제공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개인정보 처리자, 즉 기업이 증명해야 하지만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소비자 측의 책임이 있다고 봤고 결국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심 심리 대상이 된 소비자 136명 가운데 단 4명만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나머지 132명의 청구는 수집된 정보가 보험사로 무더기 넘어갔는지 그 증거가 불분명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 6년을 기다린 사건인데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기업의 어떤 개인정보 판매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정보 주체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해임의 분수령이 될 집행정지 신문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걸그룹 뉴진스 카피 의혹과 무속인 경영 논란 등을 꺼내들며 날선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진기은 기자입니다. 민희진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하겠다는 하이브와 이를 막아달라며 해임한 의결권 행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민희진 대표의 법정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문에서 걸그룹 뉴진스에게 민 대표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며 해임되면 뉴진스와 어도어, 하이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거라며 가처분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등 뉴진스가 차별받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표절 논란이 있는 아일릿을 데뷔시키는 등 하이브의 뉴진스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게 배임이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측도 날선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며 민 대표의 관심은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데뷔조 선정과 직원 채용 등 경영 전반을 무속인에 의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방시혁 의장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방 의장은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며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1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